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 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를 분석해 볼까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의 리포트가 많습니다. 한국은행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몇 번 언급드렸던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반도체 관련 대표 업체들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해당 회사들의 특수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인 원익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반적인 회사에 대한 소개와 재무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질 다음 2편 영상에서 수급적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접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진 회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반도체는 이와 같이 총 8가지 생산 공정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면 나쁠 건 없지만 지금 영상에서는 각각의 공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특수가스가 들어가는 주요 공정인 식각 공정과 증착 공정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공정이 우리가 알아볼 원익 머티리얼즈의 주요 매출 공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식각 공정이라는 것은 포토 공정으로 새긴 반도체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비유하자면 필요한 부분 빼고 조각칼로 다 깎아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포토 공정을 거친 웨이퍼판에 식각 물질인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이죠. 이 워닝 머터리얼즈에서 공급하는 제논 가스, C4F8 가스, CH2F2 가스, 그리고 F2 가스, 이러한 특수 가스가 바로 이 식각 및 세정 공정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증착 공정인데요. 증착 공정이란 방막 공정이라고도 불리면서 식각 공정으로 깎아낸 웨이퍼 위에 얇은 방막을 입히는 공정입니다. 반도체에는 수많은 회로가 있다 보니까 해당 회로들끼리 너무 가까워지거나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 불량이 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절연막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로끼리 전기적 신호로 연결해주는 전도체 막을 만들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방막은 기계 가공으로는 불가능한 1마이크로미터의 얇은 막인데 워닝 머터리얼즈에서는 해당 방막을 화학적 증기 증착 방식, 화학적 기상 증착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얇게 입히기 위한 특수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NH3, CO2, N2O, GeH4, Si2, H6 등의 특수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7월에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값싸고 품질이 좋았던 소재들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던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이 비상이 걸렸었죠. 이거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그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를 시작하면서 소재들의 국산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영향을 통해서 현재는 워닝 머터리얼즈의 원재료 및 생산 설비 매입 현황을 좀 보시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이 워닝 머터리얼즈도 원재료 매입의 69.4%가 이 국내 매입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 3월 23일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일본의 규제에 대응해서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었는데 해당 제소도 철회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특수가스라는 것이 일종의 소모성 재료이기 때문에 결국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세액 공제 정책, 이른바 K-칩스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적극 지원해서 키워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큰 그림에서 봐도 이 워닝 머터리얼즈라는 회사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회사의 재무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제 친동생도 여담이지만 투자 관련 쪽 근무를 하는데 동생이 추천해준 사이트에서 재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원래 사용하던 사이트도 좋긴 한데 이 사이트가 훨씬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무료 사이트입니다. 자, 먼저 연도별로 쭉 보시면 매출액의 성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좋다는 것은 사이클의 흐름을 별로 잘 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소모성 재료이기 때문에 특수가스가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다는 말씀 앞서 드렸었습니다. 자,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도 꾸준히 늘어가는 모습이고요.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이익 성장률도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네, 분기별로 보셔도 매 분기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 볼 수 있죠. 특히 2022년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매출액 성장률로 보았을 때 현재 성장률과 주가 수익률 간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죠. 매출액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도 보시면요. 꾸준히 자본이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은 2022년 기준 30.9%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올해 금융 유동 부채가 좀 늘어났는데요. 2022년 2분기와 3분기에 단기 차입금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재무 구조 그리고 부채 비율상으로는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은 현재 79배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운전자분 쪽도 한번 보시면 한동안 재고 자산과 매입 채무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만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빠르게 줄 돈은 다 주고 재고도 줄어가는 모습이죠. 네,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자, 현금 흐름표 쪽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작년 1, 2, 3분기에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4분기에 다시 가파르게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 보입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1, 2, 3분기에 선입금의 증가와 재고 자산의 증가가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네,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빠르게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 모습 네, 볼 수 있죠. 네, 그만큼 재고 자산이 줄어들고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봐야겠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늘다 보면 재고 자산의 증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해당 재고 자산도 빠르게 소진된다면 네,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적절하게 계속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작년 2, 3분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차입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재무 비율 보시면요. ROE가 현재 13%로 10% 이상 꾸준히 계속 한 2년간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18년도 대비했을 때 2022년도는 ROE는 높아지고 네, PBR은 낮아져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BR 밴드, PSR 밴드, 퍼 밴드, 네, POR 밴드까지 쭉쭉 보아도 현재 주가 수준이 네, 밴드 대비했을 때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역별 실적 보시면 국내 66%, 해외 34%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출이 연도가 지나갈수록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 모두 매출액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상으로 해서 워닝 머터리얼즈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떠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지만 현재 이 회사의 주가를 선도하는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의 평균 단가는 현재 32,000원 수준이에요. 영상을 찍는 지금의 현재가가 27,950원 수준이니까 아직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편 영상 먼저 보시고 충분히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분할 매수 접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편 영상은 내일 업로드 해드릴 예정인데 혹시 그 전에 먼저 주가가 출발해버리면 배 아플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은 수급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